안녕하십니까. 백성재입니다. 최근 여당이 추진하는 대북 전단 금지법이라든지 역사 왜곡 금지법 제정안에 대해서 사회적 비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산지법 한 부장판사가 이런 국회의 입법 활동에 대해서 나름 의미 있는 근거에 입각해서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와 관련해서 한 법학자로서 미국 수정헌법 1조 해석과 관련한 마이클 존 이론에 입각해서 국민이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나름 정리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입법부일지라도 헌법이 범주에 안에서 국민이 자유와 권리에 관한 제한 문제를 입법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본다면 세상이 변개됐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법만 만들어서 적용한다는 것은 논리 비약일 뿐이기 때문에 더욱이나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통일부는 탈북자 단체들이 대북 전단과 살이든 페트병 등을 살포하는 과정에서 남북교류협력법과 항공안전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통일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현재 이들 단체를 경찰이 수사하는 것으로 언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부장판사는 통일부의 수사 의뢰 및 경찰 수사가 잘못된 법 적용에 근거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는 대북 인권 단체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법률적 근거가 실제 분명하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은 남북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인데 폐쇄된 북한 지역에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전단을 보내는 것은 애초 이 법이 예정된 범위에 들어간다고 보기 어렵다는 그런 뜻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유일하게 사용 가능한 표현 수단이라 할 수 있는 전단 날리기를 두고 남북 사이에 경제 협력과 교류를 전제로 해서 만든 법을 적용하는 것은 전혀 평면을 달리는 엉뚱한 법 적용 사례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역사 왜곡 금지 법률 안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여당 의원이 이달 초 발의한 역사 왜곡 금지법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 편매하거나 피해자나 유가족을 이유 없이 모욕하게 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받도록 하는 과중한 어떤 그 제재가 수반되는 법률란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그는 입법 시도의 무모함에 사뭇 놀랐다며 법안 자체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심각한 무시라고까지 비판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법으로 정한 사실과 역사적 인식을 정해줘야
바른 역사 인식을 할 수 있다 보는지 되묻는 취지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사실 인식과 해석을 법으로 정하고 따르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것은 전체주의 국가나 국가의 독재를 행하는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역사 왜곡 금지 법안이 역사를 바로잡을 요량이라면 그 대상 시기나 사건을 한정할 이유가 없다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내가 정하는 사건에 대해서만 부정적인 말을 입에 올리면 처벌하겠다고 정부가 나서면 그 균형 감각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런 법안들이 법 원리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일부 의원들이 정치적 의욕이 앞선 정도에 그쳐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는 정의기억 연대 사건에 대해서도 일갈했습니다. 표현의 자유 연장선상에서 이 사건을 봐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는 지켜야 할 소중한 것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성역화하는 행위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경계해야 할 일 중 하나라면서 자유로운 비판과 검토가 어려운 영역에서는 꼭 엉뚱한 결과가 나타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정의기억연대에 한 무리가 그 이슈 자체를 성역화하고 모든 사실 인정과 평가를 자신들의 전유물로 만들고 외부 세력이 접근은 성역에 대한 도전으로 치부하는 것이라고 비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한계 등과 관련한 미국의 이론 내지는 사례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서 제 입장을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왜 성공적인 국민의 어떤 정치적 표현의 자유, 그 기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마이클 존 이론이 되겠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결정행위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데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정치적인 의미로서의 표현의 자유를 가장 열렬하게 확장적으로 주장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마이클 존입니다. 그의 저서를 통해서 이 주장을 폈습니다. 연방 대법원 자체도 그의 이론의 타당성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정리된 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주권자로서의 국민은 스스로가 통치 과정에서 참여해서, 여기서 통치 과정은 두 갈래로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직접 자신이 주권자로서의 어떤 통치 과정에 참여하는 것, 그 다음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에다가 위임 권력한테 통치에 관한 일정 부분을
맡기는 두 갈래 길이 있는데 직접 통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과정에 참여해서 자신이 손으로 자기를 통치할 헌법상의 어떤 그 권한을 갖고 있다고 봤습니다. 그 권한 중에서 주된 경우 것이 소위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 그런 기본권이라고 마이클 존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닌 주권자인 국민 자신이 직접적으로 자기가 참여한 통치 과정에서 국가가 취해야 할 행동이나 행태가 현명하고 공정한지, 또한 국가 사회에 대해서 위험이 있는지 여부 등 여러 문제를 주권자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위임 권력만이 어떤 그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나도 통치 행위로서 그런 표현의 자유를 사용해서 결정을 하거나 유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러한 지위에 있는 주권자인 국민이 문제되는 쟁점이 있는 경우 그 쟁점에 대한 판단에 적합한 자료, 예컨대 정보라든지 의견, 의문점이라든지 애매한 점, 그 다음에 어떤 그 반대 입장을 취하고 싶은 그런 이슈 등 일체의 소재에 대해서 충분히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접 통치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런 접근이 통제된다면, 못하게 된다면 그 불충분함에 비례해서 국민이 직접 통치에 참여한 함으로써 얻어지는 결정의 결과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불안전하고 불균형한 것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론이 왜곡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런 논란의 소지가 돋보이는 사례들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어떤 그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의 어떤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도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그 주권자인 국민 입장에서 본다면 국민 전체의 이익에 반하는 이런 어떤 그 결정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이클 존은 자신의 어떤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미국 수정헌법 1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그 정치적 표현에 이르는 수단으로서의 그 의미가 이 수정헌법 1조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수정헌법 1조를 읽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종교의 설립을 주선하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방해하거나 언론의 자유를 막거나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방해하거나 정부에 대한 탄원, 이것은 국어사전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억울하거나 딱한 사정을 하소연해서 도와주기를 어떤 기대하는 어떤 그 바램, 영어로는 페티션, 프리어, 어필, 이런 정도 개념으로서의 어떤 그
탄원이 권리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막는 어떤 그 법이 제정된다면 이런 것 권리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수정헌법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탄원의 권리를 막는 어떠한 법 제정도 금지한다라는 그 규정에 입각한다면 주권자인 국민이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 함부로 제한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마이클 존은 그의 저서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이클 존이 강조하는 정치적 표현, 정치적 의사 표시에 대해서는 미국이 학계에서 너무 편협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고는 이것을 확장적 개념으로 해서 이 정치적 표현에는 교육, 철학, 과학, 문학, 예술, 공적 이슈 등을 어떤 망라한 그런 표현, 이것을 우리가 하나의 정치적 의사 표시로서 통치 활동에 참여하는 어떤 주권자의 국민 입장에서는 발설할 수 있다. 그런 발설을 함부로 차단되는 입법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요지로다가 그는 그 비판에 대해서 응수를 하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점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어떤 절대성이 보장되어야 된다. 어떤 상대적 권리가 아니라 절대적 권리로서, 절대적 기본권으로서 보장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주장을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존은 1955년 11월 14일 미 의회 청문회에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이론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표현의 자유, 정치적 의사 표시에 대한 규제는 그런 표현이 오직 직접적으로 행동을 유발하는 선동의 경우에만, 어떤 행동이나 행태를 유발하는 어떤 선동적인 경우에만 규제가 허용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주장을 편 것으로 이런 자료에 이런 것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 마이클 존의 이론은 미국 학계에서 다수는 어떤 이론적으로 어떤 본질적인 어떤 모호성 때문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정치적 표현이 절대적인 헌법상 보호는 역사적인 증거가 없으며 미 헌법이 권리 장정과는 전혀 거리가 먼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냐는 그런 비판이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정치적 의사표현, 표현의 자유, 헌법적인 해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것은 시민의 의무라는 미 연방 대법원 판결문에 이 마이클 존의 이론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해서 다수는 어떤 모호성 때문에 비판이 되고 있지만은 표현의 자유 어떤 극대 보장 차원에서 연방 대법원의 판결문에서 그대로 인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날이 갈수록 세상은 마이클 존이 우려했던 시나리오가 작동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우려하는 것은 뭐냐? 절대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되는데, 가능하면 국가가, 정부가 이런 어떤 그 표현의 자유를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해서 제한하고자 하는 그런 행태들이 갈수록 부지기수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번에 이런 우리 국회가 조금 전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입법을 양산하고자 하는 뭐 그런 측면에 비추어서도 마이클 존이 우려했던 그 사례의 한 그 단면이 아니냐 하는 연상을 해봅니다. 제가 마이클 존 이론을 읽으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경우도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이고 헌법주의를 따라서 헌법이 범위 내에서 기본권이 절대적으로 보장되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어떤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하되 필요한 최소한 범위 내에서 제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다면, 마이클 존 이론에 비추어서 본다면, 특히 국민이 주권자로서의 어떤 그 정치적 의사 표시 자유는 어느 기본권보다도 절대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입장을 우리가 연상해 본다면, 어떤 그 전체주의적인 어떤 발상이라든지 세상이 뭐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든지, 아니면 특정 지역의 어떤 그 여론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객관성이 결여된 상태에서의 이런 입법행위 남발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입법 만능주의도 아닙니다. 입법은 필요한 경우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 재산을 보존하고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입법이 필요한 것이지,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어떤 주관성이 가미된 쪽에서, 아니면 특정 지역의 어떤 기대치를 충족시켜주는 이런 표관리 측면에서 입법이, 이런 입법 저런 입법이 난무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특히나 어떤 정치적 표현의 자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마이클 존 이론에 비춰서 그렇다는 말씀을 감히 여러분한테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